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거래소도 플러스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 강세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옵션 만기에 따른 그 밴드 등락, 가두리 등락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종목들의 순환 흐름,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이 지금 금통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좀 상승폭을 키우게 되면서 결국 플러스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효과 때문일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현대차랑 뭐 이렇게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였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대글로비스하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시장의 시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갔으면은 현대위아도 올라가야 되고 현대글로비스도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보면은 현대차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빠졌던 종목 중심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순환매가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움직였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추세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은 뭐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도 사실은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추세가 완전히 깨진 흐름들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반등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런데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수는 갇히고 종목들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였거나 이제 가격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만도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가격 조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들어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다라는 점. 이제 이 부분들을 볼 때 오늘은 단기 순환매가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제 종목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기존에 보시던 관심군 내에서의 전략을 좀 권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런 관점이잖아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단타 매매를 하려거든 선물을 매매를 해라. 그리고 좀 안정적인 그 수익을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는 좀 기간을 좀 두고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만 가지고 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시장의 질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뭐 종목별 흐름이 뭐 연출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것도 언젠가 또 누가 바보가 될 수 있는 바보 게임으로 좀 저는 치닫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현물시장 쪽에서의 종목의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턱 놓고 여러분께서 배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큰 틀에서는 저는 차라리 단기 매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단기 매매를 하려거든 선물 매매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현물의 경우는 압축된 종목 중심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방송이 뭐 선물 투자 방송이 아니지만은 어제 제가 이제 선물의 어떤 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어제 제가 이제 그 마감 시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물의 지수가 259.18포인트가 121선 저점 라인이니까 이걸 사갖고 넘어가자.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분명히 수익이 난다. 그럼 수익 날 때 또 때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이게 시대가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종목을 뭐 여러 가지를 고를 필요 없이 이 밴드 등락만 이용하면은 선물시장 쪽에서 얼마든지 최근에 단기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섹터, 수익을 얻는 섹터에서는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에 꾸준히 이제 압축된 종목 대응을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니까 오늘도 아까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관련 쪽에서도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현대 위아를 막 매매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또 불현듯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세를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 뒷공문에 따라다니다 보면 수익은커녕 계속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타켓을 정해놓고 그 타켓 정한 종목군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눌림목 줄 때만 공략을 하고 들고 가고 이런 관점이 대응을 하자.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중심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는 사실은 중심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은 반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최근에 핵심주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을 오늘 조정 들어올 때 사는 관점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종목을 보시면은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수를 해갖고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이 이제 LG그룹 관련주 쪽에서 반등이 이제 어제부터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LG화학이에요. 근데 LG화학이 먼저 선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선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어느 자리에서 튀냐면은 33일선 자리에서 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고, 그러면은 이 LG화학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LG이노텍의 경우도 최근에 랠리를 펼쳤다가 33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는 사셔야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점에 5일선, 11선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저가 매수 관점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어제 말씀드렸던 SKC,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 종목인데 그 종목군들을 보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왔다. 사실한 얘기예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내일은 적극적인 매수. 그 다음에 건설주 섹터에서도 오늘 건설주들이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압축감 가운데에서 배팅하는 관점. 그렇게 종목을 나열하지 말고 지금은 계속 그런 종목 중심으로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면 사고 가져가고 이런 관점의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파워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